예, 반갑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시 시내버스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 운영과 관련된 쟁점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주요한 쟁점들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만든 간단한 이제 Q&A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단순한 말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시민대책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포에서 버스가 중단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단언컨대 최근래에 버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운행을 2달 가까이 중지한 사례는 목포시가 유일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목포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감내해 내가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신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58년 동안 이 버스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 버스 면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면허 제도는 사실상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면허 제도를 중간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대로 법제화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라남도의 어떤 버스 회사의 면허 시기는 43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적인 면허권을 바탕으로 해서 관내 버스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나 군 단위의 경우에는 하나의 업체가 그 시내버스 사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패된 것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들은 대부분 이 독점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안으로 공영제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 목포시가 그러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성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경상북도의 청도 이런 데에서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정선군 이런 데에서는 공영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바로 옆에 있는 신안군에서도 공영제를 하고 있죠. 이미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상의 숫자가 아니고요.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비용이 과거 민영제보다 더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한 대당 운영 비용은 현재까지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공영제가 훨씬 더 쌉니다. 지금 목포시가 더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 이를테면 차고지를 새로 사야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버스를 새로 사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차고지의 문제는 기존의 목포시가 갖고 있는 공용부지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는 기존에 있는 가스 충전소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있어서 공영제가 민영제보다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경험적 증거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왜 목포시는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해주면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요.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책임 회피입니다. 이전까지 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목포시가 직접 책임지지 않았을 겁니다.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이미 목포시 버스 행정부서에 관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직접 운행하게 되면 내가 직접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책임 회피일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 버스 업체하고의 특수한 관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뭔가 비리나 내지 이런 것 특권 혹은 특혜로 묶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버스는 원래 민간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아니면 이 버스 운행을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문제지 다른 법적인 어떤 한계,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리하면 목포시가 버스 공영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정책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책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법이나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의 문제, 그거는 아마 목포시가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하기 때문일 텐데요. 준공영제로 하면 돈이 듭니다. 준공영제로 하면 노선이 줄어듭니다.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준공영제 하에서 그러니까 목포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 간격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업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버스 보조금 줄여라 그러면 버스 서비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중간에 민간 사업자가 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게 돈을 더 줘서 버스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은 굉장히 낭비일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그걸 껴야 합니까?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이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버스 승객은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들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은 줄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커졌는데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준공영제 하에서의 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보셔도 왜 준공영제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가용이 많이 늘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공영제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한 50%에서 60%가 넘습니다. 서울도 자가용이 되게 많은 도시죠. 하지만 자가용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포 시민들이 자가용을 특별히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자가용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목포시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늘리는데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편리성을 높이면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수단들을 쓰기가 더 좋아집니다. 노선도 신설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유리합니다. 민간업체가 껴있으면 실험하기가 까다롭죠. 왜냐하면 민간업체가 이거 해주면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공영제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수요를 늘리는 데에도 공영제가 더 낫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뭐냐. 저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소위 전문가 의견 수렴이랍시고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대중교통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당장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물론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전문가의 조력은 판단할 때의 참고일 뿐이지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의 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요금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든 간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시민들의 부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민들의 부담을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전국에 있는 버스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목포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례 삼아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목포시에서 중요한 그리고 정말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